안녕하세요. 네, 4월 20일 글로벌 증시, 글로벌 이슈 및 미국 증시 어, 확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9시 반에 예정돼 있던 지표가 나왔는데 약간 좀 애매하네요. 수치들도 애매하고 어, 시장 반응도 그냥 좀 미지근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. 오히려 저번 주는 그래도 조금 방향성이 괜찮았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5일 내내 그래도 뭐 오늘은 조금 하락 방향성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4일 동안 정말 단봉 도지 캔들만 쭉쭉 나오다가 오늘 좀 하락 나왔는데 지표 나오고도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. 뭐 이거 본장 시작해봐야지 알겠지만 그냥 뭐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. 근데 지금 조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일단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, 고용시장의 둔화 하나로 시장의 반전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예요. 아니 그렇게 막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야 된다, 실업률이 올라야 된다. 그럴 때는 뜨거운 이제 고용시장이 잡히지가 않아서 계속 좀 발목을 잡다가 이제 막상 실업수당이 좀 늘어나는 타이밍이 되니까 또 뭐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고 참 어느 장단에 눌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찌됐건 간에 뭔가 시장의 흐름 반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 뭐 데이터가 나온 거라서 오늘도 좀 숨막히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네요. 오히려 본장 시작되면 더 빠질 수도 있겠어요. 결국에는 지금 경기 침체, 경기 침체가 오는 와중에 또 긴축은 고강도 긴축은 지속을 한다. 그러면 그걸 이길 만한 뭔가 증시 상승의 뭐 모멘텀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상승 동력은 부재한 상태고 상승 동력 뭐 해봤자 뭐 그거밖에 없죠. 뭐 인플레이션 둔화 그거밖에 없죠. 지금 고용 가지고는 1월 달에는 고용으로 좀 많이 오락가락 했었는데 요즘에는 고용이 약간 소외되고 있네요. 결국은 이제 다시 물가는 계속해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고용에 대한 부분을 침체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온다면 어느 정도 강하게 올 것이냐 이제 시장은 조금 더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막 한두 달 전에 뭐 이런 고용 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이렇게 막 예상치를 상회하는
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으면 막 강하게 치고 나갈 건데, 오늘은 그렇게 뭐 세게 가지를 못하네요. 그리고 요즘은 이제 달러 지수가, 예전에는 달러 지수가 오르면 제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, 달러 지수가 내려오면 하락을 하면 시장은 상승을 하고, 그런 반비례적인 관계가 성립이 됐는데, 지금은 이제 왔다 갔다 해요. 어떨 때는 같이 이제 좀 커플링 돼서 움직이고, 어떨 때는 디커플링 돼서 움직이고. 왜냐면 이제 금리 인상과 이제 경기 침체를 이제 묶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, 어, 달러 지수가 상승하면 침체 가능성을 높인다. 약간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서, 참 너무 애매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니까 이게 힘드네요. 어떻게 뭐 거래를 할 수도 없고, 그렇다고 뭐 아예 신경을 끌 수도 없고. 참. 일단은 지금은 여전히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. 음. 일단 테슬라가 조금 하락을 많이 하고 있고, 테슬라 빠지니까 막 2차 전지가 끌어올린 코스닥 시장도 막 위태위태하고. 이거를 다시 진입을 한다. 이거 진입하기가 너무 애매한데. 제조. 일단 요거 진입 여부에 대해서 조금 고민 좀 해볼게요. 이거를 지금 들어간다고 하면, 저기서 원래 들어가도 되긴 한데. 어차피 지금 이거 뭐 먹어도 크게 먹을 수 있는 상황 아니니까 그냥 패스할게요. 이거 뭐 차라리 여기서 하락 방향성 다시 만들어 가면 다시 뭐 기회를 노려
보는 대응을 하더라도 지금 별로 큰 의미가 없어. 자, 변동성을 활용해서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거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아까 그 단톡방에 미국 일봉 캡처한 거 보여드렸죠. 아까까지만 해도 이제 5일 연속으로 단봉 돋지. 13,200 부근에서 4일 연속으로 시작과 마감을 하고, 오늘도 아까 좀 별 움직임 없었는데 일단 조금 유럽에서도 이제 뭐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조금 하락이 나왔다가 또 지표 발표 전에는 그냥 제자리 걸음 하다가, 지금 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좀 크게 움직일 줄 알았어요. 왜냐면 이제 4일 동안 응축한 에너지가 있으니까, 4일 내내 횡보했으니까 방향성 없이, 뭔가 오늘은 이제 지표 발표되면서 한 방향으로 막 크게 이제 상승을 하던가 아니면 크게 하락이 나올 줄 알았는데, 수치가 너무 애매해요. 이거 가지고 뭔가 만들기가. 지표에 요새는 실적들도 뭔가 하락 후 되돌리냐 마냐 변격 포인트 같아서, 지표나 달러 인덱스 외에도 대형주 실적이나 관련 섹터에 의한 왜곡도 뭔가 큰 것 같은 느낌.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데이터들이 뭔가 애매한 시장 흐름을 만드는 그런 데이터들이죠.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1분기 실적 엄청 안 좋을 거라 그랬거든요. 근데 막 그렇게 엄청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 실적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또 하는 얘기가, 이제 지금은 뭐 어찌어찌 버텼는데 다음 분기는 실적이 굉장히 약화될 것이다, 막 이런 소리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은, 걱정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 실적 나와서 상승이 나오면 좋지만, 그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. 원래 주식이 최소 3개월, 6개월 정도를 보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건데, 다음 분기, 다다음 분기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, 기대감 같은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주가가 형성되는데, 이게 또 막상 움직일 수가 없는, 위로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가는 그런, 참 그 이번 주 재미없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그 핵 고구마장.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, 뭔가를 하기가 너무 애매해요.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도 특정 섹터나 종목의 쏠림이 워낙 심하게 나오니까, 어제 상따매매 시도해 봤는데, 또 오늘은 또 분위기가 또 다르더라고요. 뭐 테슬라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, 그래도 어차피 그거 시간에 다닐까 보니까 좀 올라가 있더라고요. 그냥 내일 시가 떴을 때 그냥 정리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.
일단 그 고용 지표 발표 전에 어 5월 FOMC에서 0.25%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보는 이제 예상 전망치, 그 가능성 자체가 90%에서 86%로 일단 하락을 했어요. 그러면 지표 자체가 막 나쁘지는 않다는 건데, 그렇다고 이게 이제 뭐 90%에서 86% 됐는데 어차피 5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. 뭐 그걸 생각하면 증시가 또 위로는 또 못 갈 거고. 자, 애매해요 이게. 조금 늘어난 건 50%일까요? 뭐 어떤 거 말씀하세요? 50%를 예상하는 사람은 없어요. 5월 달에. 금리 동결을 보는 사람이 소폭 늘어났어요. 근데 이게 하루 전과 비교했을 때는, 그러니까 이게 그 동결이 늘어난 것도 늘어난 게 아닌 게, 일주일 전에는 한 달 전에는 동결을 보는 사람이 48%, 일주일 전에는 33%, 하루 전에는 16.7%였어요. 근데 아까 이제 그 지표 발표 전에는 10%까지 내려갔던 거죠. 동결한다는 게. 근데 지표 나오고 나서 이제 4% 늘어난 거예요. 0.25 인상 가능성은 90%에서 86%로 4% 줄어들고. 어차피 뭐 그냥 금리 인상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.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하면, 정말 이제 이게 일단 뭐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는 하지만, 실제로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게 6월 14일이 된다고 쳤을 때, 뭔가 6월 14일이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그냥 크게 재미없는 상황, 어,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, 어차피 국내 증시는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박스권, 이제 5월 달에 기준금리 0.25% 인상된다고 쳐도 최소한 그냥 박스권 횡보, 아니면 우상향 박스권 유지, 그 정도는 충분히 유지가 가능해요. 문제는 근데 특정 섹터와 종목에 수급이 쏠린다는 게 문제예요. 한 2주 전에는 그래도 뭔가 이제 순환매가 잘 돌아가는, 너도 가고 오늘 네가 갔으니까 내일은 다른 섹터가 가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, 요즘에는 뭐 그냥 진짜 뭐 도박하듯이 이제 움직여 버리니까 특정 종목에 막 꽂아놓고 내다 꽂고, 그 꼬셔서 올리고
순위간에 내다 꽂는 그 패턴의 반복. 오늘 이제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뭐 말씀드리는 것도 진짜 뭐 데이터 자체가 뭐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 만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뭐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데이터인데 그것조차도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계속 뭐 보고 있는 것도 보면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어차피 뭐 개장할 시간 됐으니까 개장하고 한 10분만 볼게요. 10시 40분까지만 보고 방송을 종료하면 될 것 같아요. 뜬금없이 27분에 움직인다고? 27분 지금 뭐 지금 움직일 만한 이유가 있진 않은데 어쨌든 이게 그 오늘 뭐 같은 시간에 제조업 지수랑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랑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정되어 있긴 했지만 어 제조업 지수 경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고용에 대한 데이터가 먼저 나오면서 그나마 나쁘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상방으로 가는 듯 하다가 어, 경기 지수 데이터가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서 다시 내려앉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나온 상승은 꼬시기용 상승 꼬시고 내려 꽂고 하방 대응이 계속해서 유리한 상황은 유지되고 있어요. 근데 오늘 결국 방향성 안 나오고 그냥 위아래로 흔들기만 하다가 약세 마감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 한번 쭉 빼면서 이제 하락으로 이제 갈 것처럼 이번에는 꼬시고 그래놓고 다시 이제 뛰어 올리고 그래서 이번엔 진짜 상방으로 간다 해놓고 다시 내려 꽂고 뻥이었어 하면서 내려가는 척 하다가 다시 올리고 약간 그런 패턴의 반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데이터 자체가 뭐 그렇게 하기 좋은 데이터니까 그 위아래로 털어먹기 좋은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 털어먹기 좋은 그런 데이터니까 딱 이번에 못 쳐 올리면 오늘 그냥 계속 노답장. 야 이거 또 꽃이 또 꼬시는 것 같은데.
어쨌든 우리는 매매를 못할지언정 꼬심에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. 테슬라가 어떻게 됐는지 볼까? 8% 빠져 있네요. 테슬라. 아우. 이 테슬라 후폭풍이 내일까지 2차 전지에 영향을 주면 내일 코스닥 또 불안한데. 아, 2차 전지 거품이 그냥 쫙 빠지고 있어서 거품이 약간 옮겨간 느낌이에요. 음.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안 올랐던 애들이 오르고 올랐던 애들은 훅 빠지고. 솔직히 이제 뭐 가도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세게 들어올리네요. 그래도 설마 오늘도 십자 캔들 만들러 가는 건가? 설마. 일단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은 원래 뭐 연준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물가와 고용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는 거면 좋은데, 사실 지금은 어 이제 3월 FOMC에서도 얘기했던 게, 은행 리스크가 없었으면 우리가 그때 막 이렇게 SVB 사태,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되고 한 미국 은행 4개 정도 파산되고, 크레딧 스위스,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도 이제 부도가 나면서 막 금융 리스크가 엄청 막 이렇게 번지는 척 했잖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0.5% 원래 인상을 해야 됐지만 0.25%밖에 인상 안 했다. 그리고 그 못했던 0.25%에 대한 부분은 어, 5월 FOMC에서 이제 올린다. 이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거든요. 근데 그 이후에는 못 올릴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, 뭐 고용과 물가가 안정돼서 연준이 그 기준치를 달성을 해서 목표하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긴축의 속도 조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, 이제 금리 추가 인상을 안 하는 게 아니고, 금리 더 올리면 진짜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부터 뭔가 큰 게 터질 것 같아서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린다.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이제 기준금리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 건데, 어,
그래서 고용 지표가 진짜 그렇게 둔화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둔화가 나오면 또 침체 우려로 이제 또 바로 전환돼 버리니까. 참, 야, 이렇게 3일 연속 거래를 못할 줄은 몰랐네요. 뭐 하루 이틀 정도 못하는 경우야 종종 생기지만, 야, 이렇게 3일 연속으로 거래를 못하는 상황이, 일단 그 시장 흐름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. 어, 딱 매도 포지션 잡았던 사람들 손절 날 만큼 올렸다가, 어, 그러면서 이제 상방으로 이제 포지션 전환하는 거를 강요하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흐름 일단 만들어 갈 것 같아요. 한번 크게 쭉 빠져주면 7호 그러면 한번 하방 대응 해볼 텐데. 아, 여기서 점점 이렇게 변동폭을 고점도 높이고 저점도 낮추고 그게 반복되면서 변동폭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 그게 베스트인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기준금리 0.6 인상 가능성 조금 더 줄었네요. 0.6%. 지금 85.4%. 동결은 14.6%. 뭐 큰 의미 없죠.